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어제 십성을 고전명리에서의 해석과 그 다음에 제가 융의 심리학 책에서 나온 내용과 이렇게 접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제 방송을 쭉 봐오신 분이면 제가 단시 판단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정제를 본인 사주에 갖고 있냐 없냐의 그게 아니라 정제의 속성이 그거기 때문에, 설령 정제를 본인 사주에 안 갖고 있더라도 그런 어떤 정제의 성향을 나타내는 오행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십성이 본인 사주에 없어도 운때에 다 그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땐 그런 성향이 나와요. 근데 정제 성향을 많이 쓰면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게 강해지면 이거를 치게 되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 제가 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조리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일일이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안다라는 게, 그분이 정제 성향이 정제들은 진짜 좀 약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제가 강하신 분들은 사주에. 근데 제 주변에도 저랑 친한 지인분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정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 그런 기능들이 나오고, 그게 심해지면 조금 부정적인 측면, 저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게 흉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절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 평생 해 나가야 되는 본인 인생의 숙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드린 거지, 사주에 정제 있는 사람을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신 정인들, 제가 맨날 인성애자라 정인이 좋다고 하는데, 정인 많은 사람들도 그거지 않냐. 네, 정인을 제대로 못 쓰면 그것도 흉합니다. 네. 정인이 많다고 이 사람이 정인을 현실적으로 잘 쓰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인을 쓴다라는 것은 자기 사주에 정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우지 않고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조금은 맞춰갈 줄 아는 어떤 배려가 사실은 정인의 기본적인 가장 긍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해지면 내 주장이 너무 없고요. 사주에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못 쓸 수가 있고 의존성이 돼요. 사람이 누구에게 의존을 한단 말이죠. 빌붙으려고 하고. 그런 나약한 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식적으로 제가 정인이 너 사주에 있으니 너는 이럴 거야. 제가 그렇게 옛날에 사주 명리를 보는 분들처럼 그렇게 명리를 공부할 것 같았으면 제가 명리 공부 안 했어요. 저는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봐도 기존의 명리가 잘 보시는 분들이 이 사람의 운때는 뭐 언제 돈을 벌어, 언제 뭐 그거는 맞출 수 있지만, 사람 심리까지 들어가는 거 있어서는 동양적인 학문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제가 서양의 철학과 심리학을 계속해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걸 올렸을 때, 아니 그 십성 안 가진 사람도 그러지, 이런 댓글은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런 거에 좀 찔려서 그럴 수도 있죠. 정제 성향이 강하면 어떤 거든지 다 지나치면 흉합니다. 뭐 정관, 정인, 뭐 식신, 이게 강하면 안 흉한 줄 아세요? 식신도 너무 강하면요, 너무 저자세로 완전히 자존심은 버리고 굽신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이 좀 가고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조금 현실에서 뭐 주워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좋은지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자존심과 명예와 이것과 좋은지는 다른 문제다라는 거, 제가 또 목 아프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정인을 사실은 인성이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식상이라, 사실은 제가 왜 서양 학문하고 계속 접목을 시켜야 되냐면, 원래 식상 쪽이 보통은 이제 감정이고 이쪽이 이성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성이라면 논리와 합리와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는 걸 제가 오늘 정인을 융의 심리학 책에서 비슷한 걸 찾아내면서 발견했는데, 특히 이제 인성에서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는 편인 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 자체의 일관에 따라서
조금 가을, 겨울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 논리적인 사고, 좀 분석적인 사고가 조금은 본인이 일간이 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이나 수보다는 금의 기운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좀 분석적인 사고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금은 딱딱딱 이렇게 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수들은 좀 감성형이 많고 그런 어떤 오행의 그것과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쪽이 이성이냐, 이 행동을 조금은 제어해 주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생각을 한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조금은 이성계 쪽으로 보고 이쪽을 감성이나 어떤 이 본능 쪽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맞는 건데, 제가 오늘 융의 책에서 정인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융이 분류해놓은 거에서 정인은 제가 가장 융이 분류해놓은 거에서 정인과 비슷한 게 외향적, 네, 감정형이었어요. 감정형. 네. 이성형 쪽에서 띵커의 분류를 찾아보니까 정인하고 맞는 게 조금은 없어서 저는 특이한 게 네, 감정형이다, 정인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MBTI로 16개로 구분하는 것보다 명리가 훨씬 더 사람을 더 디테일하게 구분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분류가 이쪽으로 가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책에서 발췌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친해지신 분이 계신데, 저한테 명리를 배우시는 분인데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본인이 이 작사를 하고 또 작곡을 해서 음원을 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막 유행가의 어떤 스타일은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아이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한 것 때문에 어떤 걸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쓴 가사에 정인을 너무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엄마 맘에 꼭 드는 아이 될게요. 엄마 실망하지 말아요. 힘들어도 엄마 위해 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웃어주세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정인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게 아닐까. 이 대상이 이 엄마에서 이제 커가면서 동료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친구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정인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전명리에서 정인을 뭐 친엄마라고 하고 편인을 계모라고 해요. 친모.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웃기지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간 기본적으로는 같은 엄마 밑에 자라더라도 정인을 둔 사람과 편인을 둔 사람과의 느낌이 달라요. 엄마가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어도 정인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를 조금 생각해요. 그게 진짜로 이 아이가 엄마가 안쓰러워서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고생하는 게 좀 안쓰러웠거든요. 희한하게도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안쓰러움 이면에는 내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런 게 깔려 있었을 거예요. 편인들은 안으로, 그러니까 편인들은 약간 반항아 기질이 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약간은 츤데레 같아요. 근데 속으로 서로 들어갔을 때 애정 욕구가 많은 거고, 정의는 그 자체로 본인이 그냥 이쁜 짓을 하려고, 이쁨을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좀 있어요. 정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생각하는 것도 조금 정인과 편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정인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인을 쓰고 어떤 사람한테는 편인을 써요. 그러니 본인 사주 8글자에 정편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 정말 상대적으로 나와요. 내가 정인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인을 써요. 근데 이제 너무 한쪽의 기운이 강해서 본인이 아무리 정인을 쓰려고 본인의 상관을 누르려고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지만, 정인이라는 거는 외향적이죠. 외향이라는 거는 가치 기준이 어딜 향해 있다? 외부로 향해 있다. 외부. 즉, 내 안이 아니라 밖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밖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전명리에서 이 정인은
상관이라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관을 치는, 분위기 깨는, 한마디로 조직 안에서 내가 그거 틀렸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 상관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정인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있는데 약간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면 분위기를 깰 것 같다. 그럼 정인은 좀 참아요.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뒤에서 조용히. 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면 분위기를 깰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조금 정인이 약하신 분, 정인이 약해서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거기서 바로 자기 기분을 표출하죠. 분위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 정인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기능이 너무 많아지면 또 본인의 그걸 너무 억누르기 때문에. 근데 사회 안에서는 적절히 본인의 이 주장을 제어하면 주변을 조금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인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거지. 제가 사주에 정인이 있어서 이 사람 좋아요. 저는 그렇게 단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았으면 제가 뭐하러 MBTI랑 융이랑 연결해서 명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융이 책에서 이 외향적 감정형에 대해서 표현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여성에게 많다고 했고, 여성은 왜냐면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감정은 객관적 상황이나 보편적인 가치에 순응한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맞는 남자라기보다 남자를 선택할 때도 그 남자의 연령, 사회적인 지위, 재력, 외모, 체격, 그 가족의 권위 등 모든 객관적인 조건에 맞는 남자를 선택한다. 이제 여자 주관적인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당히 억압되어 있으므로 억압되어 있대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좋은 부인,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네, 식신, 정관, 정인 네, 있으신 분들은 좋은 엄마의 자격이 충분하죠. 좋은 와이프. 그리고 이형의 사람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관계에 기름을 치고 그렇게 쉽게 인생을 헤엄쳐 간다. 네, 정인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서나 인간관계 잘해요. 자, 그리고 약간 자기랑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거북하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그게 우울해 보일 수도 있죠. 편인이 강한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정인들의 그런 습성이, 왜냐하면 너 사실 본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척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외향적 감각형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생각하는 거래요. 특히 철학적인 사고. 그거는 맞아요. 편인이 있으신 분들보다 정인은요, 그냥 이 여러 잡지식을 하는 걸 좋아하지 본인 혼자 골똘히 들어가서 깊게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외향적인 감정형들이 홀로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무의식적인 사고가 자기 머릿속을 두드릴 때가 있대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라디오를 크게 틀거나 집을 뛰쳐나와 다시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의 주 기능인 외향적 감정이 일으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젖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사실은 저도 이게 너무 이해되는 게, 제가 정인의 습성으로 산 게 20대. 예. 저도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 그래도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근데 편관 안에 편이 들어오는 대운을 맞으면서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 더 이상 그게 나를 외롭지 않게 나는 같이 있어도 외롭구나. 그거를 이제 편인의 대운에 이제 조금씩 접어들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관하고 정인이 있을 때는요, 혼자서 외롭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 속에 섞여서 혼자서 생각하기 싫고 이렇게 됐었던 기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거를 발췌해 봤고요. 이 외향적인 감정형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우월의식적인 거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 잘 어울리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환영은 받겠죠. 근데 이제 열등한 거, 뭐든지 우월한 게 있으면 열등한 게 있겠죠. 이 열등한 거는 뭐냐면 너무 외부의 가치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렸다라는 자기 중심의 어떤
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풀어드릴게요. 네. 물론 사주에서 천간의 정인과 지지 정인은 확연히 달라요. 천간의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기를 챙겨줬으면 하는 약간의 의존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뭔가를 해야 조금 독립심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정인이 지지에 만약에 있으면 이거는 현실에서 본인의 행동이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도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 정인이 상관만 극하는 게 아니라 식신까지도 같이 극해요. 이 두 개가 묘하게 구분이 될 것 같지만 또 같이 얘네를 같이 쳐버리면 뭐냐면 본인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그걸 안 해요. 게을러요. 게을러. 인성 강한 사람들 게을러요. 근데 이 게으르다는 게 그거에 따라서는 달라요. 돈을 벌기 위한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에는 게으를 수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는 또 부지런할 수 있겠죠. 이것도 단식적으로 제가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꼭 뭐 해야 돼? 꼭 뭔가 이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성이 강해지면 이 관성도 나를 통제하는 사회적인 어떤 권력욕인 이 관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의존 성향 강해지고 자기가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정인하고 또 재성이 같이 있으면 그건 또 더 흉해요. 정인이 있고 재성이 있는데 식상이 없다. 돈 욕심은 있는데 내가 일하기는 싫고 누구한테 빌붙는 거죠 뭐. 근데 이것도 또 오행마다 조금씩은 또 다른 그게 나오고 이 인성이 목화토금수 중에 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니 단식적으로 뭐는 어떻다 판단하는 게 얼마나 사실 우습습니까? 네, 정리할게요. 저는 사실은 정인이 이성 쪽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이성은 아니다. 대신 내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행동이 바로 나가는 식상과는 다른 감정형이다. 라는 거. 외향적 감정형이다. 외향이라는 거는 가치 기준이 외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냥 나는 같이 어울리는 게 좋다. 제가 저번에 상관이 이 외향적인 어떤 감각형이라고 그랬나? 외향적 뭐였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상관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게 보편성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 근데 상관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 드러내는 거는 아니에요. 정인하고 조금은 달라요. 상관은 그거를 표현하는 게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는 본인의 길을 발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 자발적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만한 어떤 그것과 코드가 맞았을 때는 되게 활동적인 어떤 그게 되는 거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울리기 위해서 나의 이런 걸 쓸 거야는 아니고 내가 이걸 했더니 사람들이 날 좋아해. 그럼 나는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발산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겠네. 그리고 상관은 조금 주목을 받는 거고 내가 튀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자기가 튀는 것보다 우리 같이 가. 나 여기 속하고 싶어. 그러니 정인들은 자기가 튀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인과 상관이 적절히 있으면 같이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조금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조금 긍정적인 그걸로 가죠. 하지만 정인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생각하는 거 싫고 일단은 어울리고 옆에 내 사람이 누군가가 있고 계속 이런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내 인생 나는 누구인가라고 깊게 들어가는 사고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없어버리면 날 싫어하나? 나는 뭐지?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게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늘 아이를 챙겨줘서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랑 떨어졌을 때 불안하고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기제예요. 네. 인성이 강해진다는 결국 재성, 내 목표도 약해지고 내 어떤 독립심도 약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제가 무조건 긍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인성은 사람이 어차피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나를 조금은 수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인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더라.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런 걸 의미하지 사주 자체의 정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